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많은 노년층이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배우자가 마지막까지 함께할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가족, 친구, 사회는 변할 수 있지만 오직 자신만이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이 전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한 노인이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달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넘치는 에너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를 오르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몸을 더 아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는 젊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조금 피곤해도, 조금 아파도 잠시 쉬면 회복될 거라 믿고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작은 신호들이 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 운동하시니 건강해 보이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구나. 건강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건강을 지키는데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운동해도 늦었다 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몸을 챙기는 것은 운동만이 아닙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조금만 과식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튀긴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며 자신을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자신의 나이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꾸준히 돌봐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돈도, 인간관계도, 취미도 모두 건강 위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몸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돈에 얽매이지 마라.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수첩에는 젊은 시절부터 적어온 가계부가 빼곡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있어도 기쁨이 크지 않았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자식들을 위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혹시 아플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또 돈을 움켜쥡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만 모으다 보면 결국 자신을 위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내가 그때 조금 더 나를 위해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끝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한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지원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아가며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삶은 살아보지 못했구나.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남기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건강을 챙기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노후를 긍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잘 써야 한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김 할아버지는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 모아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자신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난 이제야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젊을 땐 돈을 벌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돈을 즐겁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그 말을 들은 김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겠다. 그날 이후 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던 사람이 비로소 돈을 쓰는 기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많아야만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알 때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게 됩니다. 노후의 큰 불안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 불안을 덜어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수첩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합니다. 더 이상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도구로 삼아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찾았습니다. 셋째, 자녀와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하라.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 작은 아파트 찻잔을 앞에 두고 윤 할머니는 텅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손주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시끌벅적하던 집이 이제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 종일을 그들 뒷바라지하며 숙제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하자 이제는 자녀들이 자신을 챙겨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한번 들를게요. 엄마, 애들이 학원 다니느라 말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다음 주는 다음 달이 되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하고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실망과 불행만 커진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부모를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늘 섭섭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자녀가 찾아오면 반갑고 오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자신의 삶이 바쁘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듯 부모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윤 할머니는 어느 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보니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내 곁을 지켜줄 줄 알았어. 나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졌습니다. 넌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날 집안일만 시켜. 젊었을 때는 서로 바빠서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찰이 늘어났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다. 서로 의지하려 하면 실망만 커진다. 한 사람이 모든 감정과 기대를 배우자에게 쏟아버리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기대한 만큼 상대가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결국 다투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 할머니는 남편과 다투는 대신 각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고 할머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막막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섭섭함이 사라지고 홀가분해집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으면 그냥 자신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녀는 오늘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간다. 넷째, 취미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는 시간,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바쁜 업무에 쫓길 일도 없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끝없이 넓은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유가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렸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자녀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것이 좋았지만 점점 그 고요함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아돈다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 외로워지는 것이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박할아버지는 어느 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점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결혼 후 가정을 돌보느라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용기를 내어 다시 그림을 시작했고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박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여는 문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배우든 텃밭을 가꾸든 매일 한 가지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동료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냐? 하지만 나이를 떠나 사람은 언제나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박할아버지는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진 것 같아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또 누군가는 작은 일이라도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 가만히 있으면 고독은 더 깊어지고 삶은 더 공허해집니다. 박할아버지는 오늘도 작은 붓을 들고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5째, 현재의 삶을 즐기고 과거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아라. 정오의 햇볕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출 때 최할아버지는 흔들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없었고 어깨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요즘 들어 과거 생각이 자주 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여유가 생겼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많은 것들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후회와 걱정 속에서 삽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하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떠올리며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지나간 세월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최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살아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까?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의 상쾌함, 차 한 잔의 따뜻함,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꽃이 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향을 음미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불안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날 저녁 최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 사진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아름답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소중히 여길 때 노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대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